얼마 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120번이나 내고 보험금 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 일당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지역에서 렌트카를 몰며 일부러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 딱 노려가지고 고의로 부딪힌 뒤에 보험금을 받아냈다는데 운전자 잘못인 것처럼 이래 사기를 치는 수법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특별조사팀 양길남 선임조사역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길남 선임조사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노린 허위 고의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험 사기 건수나 피해 금액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관할하는 이제 2024년 중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약 5,70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중에는 49.6%고 전체 보험 사기라는 건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기까지 포함하는데 한 1조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예, 굉장히 금액도 크고 이렇게 사기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위조, 변조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과 또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 사고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 보험 사기 이제 금액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병원 사기 포함해서 진단서 위변조 같은 걸로 이제 막 보험금을 더 타려고 하는 그런 내용 조작 유형의 이제 고의 사고들, 적발 금액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한 58.2%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6,690억 원인 거고요. 예. 아예 없는 사고인데 이제 내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한 20%, 2,300억 원 정도 되고 그냥 사고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이제 발생시키고 피해를 야기하는 게 14.7%인 1,600억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적발이 됐고요. 네네. 적발 금액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사실 뭐 다 늘었는데 허위 사고는 더 많이 늘어서 201억 원 정도 늘고 고의 사고도 91억 원 늘고 그러니까 내용 조작 그 경우는 한 74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의 사고가 갈수록 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적발하고 이제 조사 검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제 뭐 보험 설계사가 자기가 이제 단순히 이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이제 운전하고 있었던 차량을 인도 같은 데 빠뜨려가지고 차량을 완전히 이제 폐차시키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단독 사고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이런 건 되게 쉬운 버전인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차선을 침범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무래도 과실 비율이 딱 높게 나올 그런 상황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악용하고 이제 사고를 이제 그대로 이제 치거나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면은 이제 좀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을 짜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이제 다발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디 로터리, 교차로 이렇게 되게 큰 데에서는 차선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고의 사고를 계획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공모자 모집하고 그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다 미리미리 이제 말을 맞춰놓은 대로 이제 진행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운전자 잘못인 것처럼 사고를 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당장 이제 막 부서진 차도 있고 막 나도 막 다치고 정신없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당연히 이제 본인의 부주의로 이제 그런 과실 비율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애초에 뭘 대처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태를 오히려 악용하진 않았나, 초래하진 않았나, 요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이제 블랙박스에도 그리고 내가 운전 중에도 사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각에서 차선을 침범하는 그 순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과속 또는 뭐 신호 위반이 있었다, 중앙선 침범 같은 게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특례법에서 이제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니까 그때는 이제 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순간에 사람이 이제 표정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경찰에 도저히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험 사기 피해자인데도 도로교통법상 가해자니까 신고를 못 한다는 거를 역으로 좀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보험 사기꾼에게 걸려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 기관에 신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뭐 처리하는 게 나을지 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많아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사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은 사실은 알 수는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침범을 한 건 맞아. 근데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고인 것 같은데 네.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고가 났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의 이제 부주의가 사고 처리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예. 근데 진행 속도 같은 게 분명히 낮았고 이런 상황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블랙박스를 한번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상대 차량이 네네. 명확하게 찍혀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본인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딱 찍혀 있다면은 네. 일단 신고를 하면 그 저 사람이 발생한 고의 사고 때문이라는 게 입증 가능한 형태로는 네. 뭐 이제 당할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참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은 신고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뭐 내가 그냥 뭐 합의를 해버려야지 뭐 아니면 적당히 그냥 처리하고 그냥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예. 뭐 보험 사기 신고센터라는 게 다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예. 금융감독원, 뭐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이제 각 보험사에 이제 본인이 직접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다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예.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사고 현장에 이제 나와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이런 상황으로 사고는 났지만 이런 정황에서 조금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은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네. 현장에서는 증거 수집이라는 게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그거를 뭐 경찰관 입장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체증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좀 정식으로 이제 접수를 하셔야 네. 그런 주장들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 부산에서도 이렇게 고의로 교통사고 낸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 4년 동안 무려 120차례 고의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4년 동안 120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기 범죄를 잡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여러 차량을 상대로 사고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신고를 아까처럼 이제 뭐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교통사고가 당장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남짓인 것 같아요. 정말 낮네요, 비율이. 대부분은 그냥 보험 처리만 하고 그냥 조용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사고 기록을 굳이 남기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특히 뭐 음주 사고 같은 게 이제 많은 뭐 야간이라든지 단독 사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고의 사고 혐의자는 이제 굉장히 고수예요. 그러니까 사고 당한 사람이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혐의자가 이렇게 합시다. 뭐 사실 이렇게 협상합시다. 네.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때일수록 쉽게 합의를 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이 사건을 좀 파악해야겠다. 그렇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혐의 인지가 돼도 고의사기 이제 고의성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건이 난다고 해서 바로 수사는 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 보험회사가 당연히 뭐 120건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겠고 같은 유형의 청구가 동일 회사에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그 상대 보험회사 측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이제 이 고객님 요렇게 사고가 나셨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게 이제 한 10건, 20건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보험회사 DB에서 이제 이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 차로 변경하는 그런 순간에 너무 접촉 사고가 많이 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또 뭐 피해도 굉장히 과장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경위가 확인이 돼가지고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도 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자,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가 되게 이제 이런 고의 사고를 많이 이제 조사를 할수록 네. 어쨌든 형사 판결까지 확정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어떤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한 2, 3년 걸리는데 고의 사고 피해자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사실 아까 도로교통법상 가해자라고 했잖아요. 피해자는. 네네. 그러니까는 보험 사기 피해자는 결국은 보험료가 할증이 돼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네네. 그래서 내가 형사 판결이 났다. 네. 보험 사기 피해자가 맞으시다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정을 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뭐 따로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소비자한테 그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내가 고의 사고가 이제 확인이 됐다. 근데 뭐 4, 5년 지났는데 뭐 별말이 없는 것 같다. 네. 또는 뭐 내 연락처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보험개발원에서 그 보험료 할증 여부를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떤가. 그러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특별조사팀 양길남 선임조사역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